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오늘은 농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이야기인데요. 자, 4차 산업혁명, 이게 이제 농업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과 이 4차 산업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이라고 이제 많이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자, 결국은 이 스마트 팜이요, 지금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배를 수행하던 모든 AI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작업을 전부 자동화시키는 거죠.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자율 온실 국제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이제 스마트팜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팀, 그러니까 AI를 운영하는 재배하는 그러한 팀과 사람의 농부팀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AI 팀의 성과가 사람보다 훨씬 우수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AI 팀들은요, 재배 현장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센서 정보에 의지한 채 오로지 원격으로 모든 재배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농업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작물 재배에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마트 농업,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스마트 농업은요, 인공지능을 필두로 정보통신 기술과 이 농업이 결합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농업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가 최적화되는 농업 산업의 혁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농업이 첨단 ICT 기술에 의해 가지고 자동화, 지능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비롯한 이 투입 자원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 품질과 양을 증대시키는 거,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스마트 농업의 최종 목표가 되겠고요. 이러한 스마트 농업은 이전에 스마트 정밀 농업, 디지털 농업, 스마트 파밍, 스마트 팜과 같은 용어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농업 관련된 용어들은요, 크게 이러한 용어들이 있고요. 정밀 농업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농경지를 이렇게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소에 물과 양분을 잘 투입하는 그러한 걸 의미했고요. 최소 투입으로 최적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농업, 이거는 이제 농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농업의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팜은 이제 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건데요. 결국 이 농장과 축사 같은 이런 실내 시설 농장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파밍은 이 스마트 팜이 노지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첨단 기술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이름으로 지금 현재 불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스마트 농업, 이게 이제 현재 이게 등장을 해서 이제 미래의 어떤 농업의 미래가 크게 바뀔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 농업은요, 이런 재배나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데이터 분석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인간의 감과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해서 효율적인 작업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근거에 기반을 한 농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는요, 2020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농업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스마트 농업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요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앞서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물, 비료, 살충제 이런 걸 어디에 분배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솔루션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환경 하에 가축과 작물을 갖다가 모니터링해서요 관리하고 또 기상 예측한다거나 또는 어떤 자동으로 AI 솔루션을 이용해서 경고한다거나, 그 다음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수요자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한 농업용 드론 플랫폼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유기농 농법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미국 식물 공장 이런 거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 수집한 데이터를 갖다가 표준화한다거나 분석하는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물 생태학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작물을 갖다가 유전학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러한 이제 과학기술 분야 쪽으로 지금 스마트 농업을 과학기술과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 농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고요. 또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량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이 스마트 농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현재 이 전 세계 인구가 2030년쯤 되면은요 85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8억 명이고요. 2050년쯤에는 약 90억 명이 이 지구상에 90억 명이 산다는 거죠. 그럼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 농업 생산량 대비 인구 증가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농업 생산량이 현재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해야 이 많은 전 세계 인구를 갖다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 세계 식량 문제, 이러한 식량 문제들은요, 사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국가나 지역별 정세나 이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분배의 불평등에 사실상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기점으로 해서요, 이 공급량, 글로벌 식량 공급량이 지금 지구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그 식량의 어떤 생산량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만큼 이 인구수만큼 지금 농업 생산량이 끌어올라오지 않으면 엄청난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지금 유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도 많은 과학기술 그리고 학자들은 바로 이 스마트 농업에서 찾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농업 자동화 핵심 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팜봇은 결국은 이 사람의 손으로만 했던 작업들을 갖다가 이 팜봇으로 대체를 해서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려보자 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 잡초 제거 이러한 작업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잡초 제거 로봇, 로봇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잡초 제거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잡초 제거 로봇은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초제, 제초제를 갖다가 이렇게 분사를 하는데요. 이 밤낮으로 이러한 필드를 갖다가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잡초와 작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이 잡초에게는 이렇게 소량의 제초제만 살포를 해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잡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잡초 제거하는 모습들을 이 로봇이 지금 이 필드를 다니면서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다니면서 지금 제초제를 지금 살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필드에 잡초가 있는 잡초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제초제를 극소량의 제초제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 로봇이 밤낮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냐? 바로 이 태양열 기판이 이 로봇 위에 있고요. 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잡초를 제거하고요. 이게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돼서 농장 이 관리자는 이 편안하게 이걸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 잡초 제거 로봇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요. 결국 인건비를 사람이 할 일을 갖다가 굉장히 줄여준다.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또 밤낮으로 일하기 때문에 또 아주 잘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이 또 있습니다. 이 로봇의 장점은 바로 토양의 오염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하게 이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카본 로보틱스라는 이런 로봇들이 있고요. 이런 로봇들이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잡초가 있는 부위를 갖다가 정확하게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잡초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초제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레이저로 잡초만을 선별해서 이렇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아주 무해한 환경에 아주 무해한 토양 오염을 시키지 않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면 이 필드를 이렇게 다니고 있죠. 필드를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레이저 빔을 이렇게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밤낮으로 다니면서 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죠. 밤에도 이렇게 빛을 바닥에 쏘면서 이 잡초를 갖다가 찾고 있는 것이고요. 잡초를 찾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빔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빔을 계속 쏘고 있죠. 레이저 빔을 이렇게 이동 중에 쏘면서 이 잡초들을 어린 잡초들, 그러니까 잡초들이 자라기 전에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잡초 제거 통해서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모팅 센싱이라는 게 또 이러한 기술이 또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인공지능이나 항공기 및 드론을 통해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서 유용하게 이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분석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및 분광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농지에서 상대적인 작물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시각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수분이나 영양분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 작물의 분포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토양에 설치된 센서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해서요, 이 잡초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의 투입량을 갖다가 또 최적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물의 성장 패턴을 분석하고 이 잠재적인 수확량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싱, 이러한 그 리모트 센싱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의 건강 상태나 이 잡초의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농업 생산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온실과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 환경 요인을 갖다가 결국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능성이 강한 작물들, 이런 작물들을 특화돼서 결국은 재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부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 연중 계획 생산, 이게 중요합니다.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스마트 온실이 되겠고요. 또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바로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이 작물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또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 분석과 예측을 활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걸 제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작물의 어떤 재배, 그 다음에 발육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작물 성장을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조건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작물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결국은 그 지금까지 인간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그 경험과 그 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농업인들은 지금까지 그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를 유지했고 자신의 농업 기술을 갖다가 지키면서 그동안 먹고 산 거죠. 예.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농업인의 경험과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관리를 함으로써 작물 성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농업인들의 어떤 경험과 감, 이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것,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농업인들이 과연 그거를 이 공개를 하겠느냐,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지적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그럼 이런 데이터 없이 할 수 있느냐? 방법은 바로 AI의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요, 인간이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를 얻는 그런 방식을 따라하는 인공지능 학습 기법인데요. 이런 머신러닝의 강화학습은 결국은 이런 강화학습 기술을 통해서 농업인의 어떤 경험과 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스마트팜을 갖다가 빠르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축산 농가에서는 이 스마트 축산 농가라고 해서 스마트 축산 농가죠. 네. 이거를 또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캡슐을 갖다가 가축의 체내에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각종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거죠. 사료를 얼마만큼 섭취했는지, 이 동물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그리고 체온, 뭐 이런 거, pH, 이런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해서요. 이 가축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 체내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 상태, 질병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요. 가축의 건강상의 문제나 특이사항,
이런 것들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장주는 선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뭔가 아프거나 병들기 전에 이 가축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 가축을 잘 돌봐서 이 가축이 더 빠르게 성장해서 이 가축의 가치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체내에 삽입된 센서를 갖다가 통해서 이런 한우, 대표적으로 이런 한우의 이상 징후를 또 자동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농업은 또 유통과 소비 쪽에도 아주 활용 범위가 아주 넓은데요. 결국 이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품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소비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선 그 농산물 경우에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급속히 감소하죠. 결국은 이러한 유통과 소비 이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비효율적인 그러한 유통 관리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나 농업인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유통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에 바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급과 소비자들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인공지능이 사용이 돼서 결국 버려지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요. 소비자 만족과 점포의 판매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것,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AI가 이렇게 이 스마트팜이 정말 이 농장에 결국은 농가에 이게 적용이 되면 소비도 좋고 농장주도 판매율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많은 농가의 재배나 사육 데이터들을 이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이걸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쉽지 않은 거죠. 결국 농가는 자신들의 어떤 경험과 감에 의한 이러한 경험적인 이 데이터들을 오픈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이게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그럼 얼마의 이런 데이터들을 그럼 비용을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보편화가 된다면요, 그 농가의 생산성은 끌어올라오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농가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어떤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농가는 이걸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이 지적 자산으로서의 이 가치 갖는 이 노하우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 자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농가가 제공한 이러한 데이터들, 이런 걸로 개발된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이런 권리, 그런 분배, 이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해결돼야 결국 AI를 활용해서 이런 농가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또 이거죠.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류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럼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과 축사 이런 거에 대한 그 환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텐데 이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이런 손실 보상,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래서 이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이게 가능할 것이고요. 이런 인공지능은 결국 로봇 기술과 결합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가공 과정을 자동화를 갖다가 이제 가속화 시킬 거라고 미래에 예측이 되고, 결국에는 이 농업은요 무인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되는 게 거의 자명한데 언제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로봇과 결국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다면 아마 농가에
위해서는 인력이 아마도 인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농업 분야에는 이런 자동화를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힘든 3대 업종의 이런 힘든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일자리들은 아마도 다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삼국형 스마트 농업 뭐 이런 거 뭐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 이러한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 인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그런 개발 인력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농업도 하나의 어떤 도메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분야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해야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농업의 미래, 이 농업의 미래는 앞으로 많은 인력들, 그러니까 3대 업종에 있는 이러한 단순 노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 바뀔 것이고요. 이러한 농업의 미래는 앞으로 인류의 기하, 그 다음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